오늘은 태안군으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태안군 이연면 내리에 있는 용랑굴입니다. 용랑굴은 현재 주소가 정확하게 없고요. 내비게이션에 용랑굴을 검색하신 다음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용랑굴로 들어가는 길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외길이고 산길이라서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해랑의 카페 갈림길을 지나서 다시 상거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내비게이션은 직진하라고 하는데 블루라군 펜션 쪽으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블루라군 펜션 상거리에서 200m 정도를 들어오면 깨깔섬이라고 하는 안내판이 보이고요. 이곳에서 용랑굴이 300m 남았다라고 하는 이정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정표 옆쪽으로 넓은 공터가 있고요. 빨간 차가 제 차입니다. 제 차 옆쪽으로 보시면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 뒤쪽으로 펜션 단지하고 해랑의 카페도 보이고 있습니다. 해랑의 카페 앞쪽에는 소나무, 그 뒤로 아름다운 서해안의 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곳에서 서해안의 바다 구경을 하셔도 좋습니다. 용랑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에 있듯이 바닷물이 간조시에만 용랑굴을 구경할 수 있고요. 서해안 쪽에 있는 바닷가 명소들은 대부분 물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간조 시간대를 기준으로 앞으로 2시간에서 2시간 반, 뒤로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에 바다 명소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다 물때를 확인할 때 바다타임이라고 하는 웹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번쯤 사용해 보십시오. 제가 사용해 보니까 괜찮았습니다. 앞쪽에 미사일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요. 저 바위가 망부석 바위 또는 용이 변해서 바위로 되었다라고 하는 바위입니다. 저 바위가 보이면 용랑굴에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랑굴에 도착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입구가 작아서 용랑굴이 커 보이지 않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섰는데요. 와, 보이시죠? 굴이 엄청 크기도 하고 넓기도 합니다. 높이는 대략 5에서 6m 정도 되고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깊이가 10m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30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30m까지는 들어갈 수 없고 10m 정도는 충분히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용랑굴 입구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쪽에 망부석 바위가 보이고 있고요. 망부석 바위 주위에는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모양을 닮았을까 한참을 고민했는데요. 이 주위에 이 바위들이 어떤 모양인지를 설명하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을 따라서 바위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용이 나와 승천한 곳이라고 하는 용랑굴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국의 사하라 사막이라고 불리는 신도리 해안사구입니다. 신도리 해안사구는 11월에서 2월까지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구를 지나자마자 양갈래길이 있는데요. 저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서 가운데에 보이는 길로 나오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국의 사하라 사막이라고 이름 붙은 이유가 바로 여기 포토존에서 사막의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가요? 사하라 사막이 연상되시나요? 예전에는 정말로 사하라 사막이 연상되었는데 최근에는 모래 언덕이 조금 낮아지면서 예전만큼 와 여기가 정말로 사하라 사막하고 비슷해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막 풍경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막을 감상한 다음에 대부분의 분들이 순비기 언덕 쪽으로 곧장 진행하시는데요. 바로 옆에 소나무 숲길도 있습니다. 여기 소나무 숲길이 정말 좋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리고 소나무 밑으로 나무 데코도 잘 깔려 있어서 걷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꼭 한번 여기를 걸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나무 숲길을 다 걸은 다음에 다시금 해안가를 따라서 순비기 언덕으로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순비기 언덕에 서 있고요. 여기에 서면 신도리 해안사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정면에 탐방로가 보이고 있고요. 탐방로 오른쪽으로 서해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웅장하고 멋진 풍경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신도리 해안사구 근처에는 천리포 수목원, 만리포 해수욕장, 파도리 해식 동굴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곳을 한 번에 둘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리포 수목원에 도착했습니다. 수목원 입장료는 성인 기준 7,000원이고요.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푸르른 소나무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소나무 옆 연못에는 겨울답게 연못이 다 얼어 있고요. 연못 옆 나무에는 붉은색 계열의 의자가 있어서 인상적입니다. 난데림의 나무들을 보고 있는데요. 천리포 수목원은 중부지방에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곳만 기온이 높은지 한겨울에도 지금 같은 난데림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을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길은 해안가 바로 옆에 있어서 바다 풍경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것이 무딱섬이고요. 무딱섬은 가장자리로 데크가 되어 있어서 걸을 수가 있는데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바다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것이 닭섬인데요. 닭섬은 물이 빠지면 닭섬까지 걸어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천리포에서 다음 여행지로 가는 동안에 만리포 해수욕장을 잠시 들렸습니다. 자동차를 주차하고 도로만 건너면 만리포 해수욕장을 볼 수 있어서 한 번쯤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도리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 바다하고 왼쪽에 주차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해수욕장 가운데로 오면은 파도리의 해양 경관 안내판을 볼 수 있고요. 안내판 뒤편으로 지금 보이시죠? 겨울바다의 백미인 하얀 포마를 일으키면서 갯바위에 부서지고 있는 파도를 볼 수 있습니다. 파란 하늘하고 하얀 구름도 있어서 더 좋은 겨울바다의 풍경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걸어가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해안 절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엄청 높고요. 붉은 해안 절벽의 색이 파란 하늘하고 서로 대비가 되어서 더 인상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안 절벽을 만났고요. 이 해안 절벽 뒤편 쪽에 해안 동굴이 있습니다. 가운데로 가시면 안 되고요. 왼쪽 절벽 가장자리 쪽으로 우회를 해야지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회를 하면 해안 동굴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해안 동굴은 첫 번째 해안 동굴입니다. 동물 모양을 하고 있는 해안 동굴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길이는 길지 않습니다. 3에서 4m 정도고요. 동굴을 빠져나오면 요즘 SNS에서 핫한 코끼리 모양의 동굴이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주중임에도 불구하고 대기를 좀 해야 되고요. 주말에는 대기줄이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굴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5에서 6m 정도인데요. 안쪽에 들어오면 별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돌아보면은 아주 멋진 풍경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거대한 바위가 코끼리 모양을 하고 있고요. 양쪽으로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서해의 멋진 바다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때마침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가득 끼어 있어서 더 멋진 풍경을 연출해내고 있네요.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지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꼭 한번 여기 와보십시오. 대신에 여기에 올 때는 물때를 꼭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밀물때는 올 수 없고 썰물때에만 올 수 있습니다. 일몰을 보기 위해서 꽃지 해수욕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처에 안면도 자연휴양림하고 안면도 수목원이 있어서 잠시 안면도 자연휴양림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안면도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내에는 여러 코스가 있는데요. 오늘은 안면도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소나무 스카이워크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워크는 주차장에서 20분에서 30분이면 다 둘러보고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의 데크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스카이워크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 스카이워크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소나무 상단 부분에 나무 데크를 설치했고요. 나무 데크를 걸으면서 소나무를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고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분에서 30분만 투자하시면 아주 멋진 소나무 나무 데크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일몰을 꽃지 해수욕장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일몰 시간대를 맞추어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바위가 할미 하레비 바위이고요. 지금 해가 떨어지고 있는데 구름 속에 들어갔어요. 아마도 멋진 일몰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일몰을 바라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썰물 때에는 할미 하라비 바위까지 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오는 것을 봐서는 좀 전까지도 바닷물이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몰을 조금만 더 바라보다가 마지막 여행지 태안 비축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연중 무휴 365일 태안 비축제가 열리는 네이처월드에 도착했습니다. 성인 기준 입장료는 9,000원이고요. 내비게이션에 태안 비축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앞쪽에 러브라는 글씨가 보이고 있는데요. 저 글씨가 없더라도 하트 모양의 터널이라서 금방 사랑의 터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면도 자연형림에서 아주 멋진 소나무를 보았는데요. 빛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안면송이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태극기 문양을 보고 있는데요. 이 문양을 보려면 전망대에 올라가야 합니다. 밑에서는 이 모양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게 뭐지 한참을 헤맸습니다. 태극기 문양 왼쪽에 보시면은 장미를 그려놓은 빛을 볼 수 있고요. 터널을 만났는데요. 이 터널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제 생각에 70에서 80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오면 태안을 대표하는 튤립이 반겨주고 있고요. 태안 비축제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보다 더 많은 빛으로 형상화한 멋진 장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날씨도 춥고 카메라도 배터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이 영상에 담지 못했습니다. 꼭 한번 겨울밤에 비축제에 와보십시오. 다른 곳의 비축제에 비해서 더 화려하고 좋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태안 겨울 여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겨울에 태안으로 꼭 놀러 오십시오.